오늘 만나실 모델은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인데요. 네, GV80라고 불리는데 먼저 소개해드렸던 세단형 G80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SUV입니다. 사실 뭐 시장 대비 시기는 지금 GV80이 더 빨랐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테스트를 좀 더 늦게 해서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네요. 아쉽게도 디젤은 아니고 제일 최상급의 3.5L 터보 사양인데요. 뭐 덕분에 여유로운 힘을 잘 체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뭐 고급스러운 분위기, 최근 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잘 쓰고 있는 것이 제네시스인데, 자, 첫 SUV, 특히나 SUV 시장 매우 중요하죠. 그 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매력들을 갖고 왔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GV80 출시 이후 약 2개월 만에 가솔린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는 엔진을 옵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GV80도 가솔린 모델만의 특화된 디자인이나 사양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존재감 높은 디자인이죠. 테스트 모델은 상급 사양의 엔진이 탑재됐기 때문에 보다 성능 좋은 전륜 브레이크가 장착됐습니다. 인테리어도 동일합니다. 여백의 미를 강조한 디자인, 수준급 마감, 각종 고급 소재 활용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SUV 특성에 맞춰 시트는 G80보다 여유로운 착좌감을 전달합니다. 2열과 3열 모두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GV80 3.5 모델의 핵심은 바로 엔진에 있습니다. 디젤보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전달하면서 강력한 성능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완성도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GV80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세 제어 장치를 임시로 해제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어를 해제를 해도 차량 스스로 위험한 순간이라고 느끼게 되면 뭐 다른 차들이 그렇듯 다시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짧게 가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 사실 이제 최근 이제 트렌드로 보면 3리터, 뭐 2리터, 3리터, 4리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4.4리터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배기량을 갖는 것이 보통인데, 네, 현재 이 제네시스는 2.5리터 또한 3.5리터, 가솔린은 이렇게 터보를 바탕으로 해서 라인업을 운영 중이고, 그 외에 디젤 3리터 모델이 함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디젤 모델을 원했는데, 네, 이 시승차 특성상 가솔린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벌써 뭐 한 5년 이상 현대 기아차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을 받네 못 받네 이런 댓글 좀 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은 3.5리터 터보 사양이고,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 54kg/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 이 수입사들의 트렌드와 비춰서 바라보면 배기량 대비 효율성에서는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이 300마력대를 넘어서서 뭐 400마력에 가깝죠. 이 정도의 출력이 됐을 때 어느 것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어쨌든 뭐 대배기량으로 간 만큼, 네, 그런
여유로운 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 3리터나 3.5리터나 세금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니까요. 되나요? 자, 일단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무게 자체가 다소 좀 많이 나가는 그런 SUV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요. 물론 G80 때와 마찬가지로 이 어떤 전체적인 이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G80 때도 그랬었죠. 오히려 이 여유로운 모습, 최근 제네시스가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G70 같은 모델에서 이런 느긋함을 보이면 안 되겠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떤 뭐 세단이나 SUV에서는 이런 셋업이 더 올바른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취향에 따른 문제지만 제 입장에서 이게 좋네요. 자, 변속기는 8단 자동이죠. 성능 면에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어떤 뭐 패드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데 이때 쉬프트 업 혹은 다운 이런 반응도 빠르고 대부분이 운영되는 환경에서 승차감 저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차량의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1단에서 2단을 넘어갈 때 생각보다 쇼크를 크게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이제 수입차 모델들이 다단으로 넘어오면서 1, 2단 사이 혹은 뭐 2단에서 1단 떨어진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쇼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차만의 문제이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파워트레인의 조합으로 봤을 때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가속 페달을 쭉 밟고 달릴 때 힘이 충분한 만큼 속도계의 바늘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앞자리 숫자를 바꾸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한 고속 여행기에 들어섰을 때 G80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뭐 어떤 하드웨어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무게에 의한 안정감이 조금 더 짙게 나온다 때문에 고속 직진 주행을 할 때 안정감이 좀 더 낫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뭐 국산차가 잘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 과거부터 컴포트한 영역이었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이나믹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컨셉이 애매한 그런 차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지금은 뭐 G80 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했었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이 명확한 컨셉을 가져간다는 것 때문에 더 뚜렷하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지금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이크가 당겨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차량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 어떤 승객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시트벨트를 계속적으로 조여 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떤 차들은 조인 상태에서 또 조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잠시 차를 세우고 이 시트벨트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현재는 이 조였다 풀리는 타이밍 한 번은 조였지만 다시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다시 가속이 전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모드, 예를 들어 뭐 스포트에서 뭐 ESC까지 껐다, 이건 뭐 사고 나면은 그냥 책임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별한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시트벨트를 조이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컴포트한 차라고 해도 때로는 운전자가 조금은 달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개입 자체가 조금은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신뢰도 역시 높은데요. 자,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단거리는 37m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거리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 서머 타이어가 아닌 올 시즌 타이어를 끼우고 이와 같은 제동 거리를 보여줬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 사실 이제 서머 타이어가 들어간다면 조금 더 짧은 그런 제동 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현재 장착되어 있는 이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계열의 모델이죠. 강한 제동이 들어갔을 때 대략적으로 뭐 육안상, 뭐 실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확 다가오진 않는데, 이제 외부에서도 차를 테스트하면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에서 2m 정도는 약간 미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서 그립을, 어떤 종 그립을 확실하게 내준다면 대략적으로 한 최소 한 1m에서 2m 정도는 줄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네시스 GV80. 제동 시스템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죠. G80 때도 그랬지만 전자 제어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행할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 강한 제동을 끌어내는 환경, 어떤 그 브레이크 시스템의 이 어떤 컨디션 자체를 운전자가 확실하게 전달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예상보다 조금 강하게 잡힐 때도 있고, 때문에 어떤 그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할 때는 다소 좀 아쉬움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의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핸들링은 사실 이제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기초가 되는 만큼 핸들링 부분에서 다른 이제 뭐 동급 모델이겠지만 온로드 중심의 SUV들과 비교를 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승차감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은 잃고 나가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이 차가 가고자 한 그 방향성, 이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의 핸들링이라면 충분히 뭐 일반 분들께서 뭐 이것 자체가 뭐 불만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저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이런 시간, 뭐 시내를 비롯해서 지금 뭐 고속도로, 와이닝 로드, 정말 뭐 진흙길 빼고는 다 달려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느긋느긋하게 달릴 때가 뭐 이 차의 세팅 방향성도 그렇지만 뭐 운전자가 느끼는 입장에서도 더 좋네요. 오히려 이제 프론트 쪽이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하게 움직여 버리면 이와 같은 SUV를 탈 때는 뭔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요소로 남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적당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좋네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G80과 대비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 GV80 쪽에서 좀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유사한 등급의 SUV에 대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네, GV80은 안 달려있어서 이를 까기 위한 포석이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앞서가시지 말고, 자, 어떤 그 서스펜션의 구조라든지 아무래도 뭐 유리한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와 비교를 한다면 현재 모델이 약간 밀리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신에 뭐 정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유리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GV80의 서스펜션 역시 제가 이제 뭐 부드럽다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뭐 스포츠 모드인데도 뭐 당연히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긴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바디롤도 약간 있는 편인데 어차피 GV80 쏠라고 사시는 소비자들 거의 없거든요. 실제 판매량만 놓고 보더라도 90% 이상 지금 디젤로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어떤 이 서스펜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에어 서스펜션과 비교를 한다면 특정 조건에서 불리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드러움을 추구해서 승차감 쪽에 타겟을 맞췄고 그 부분에서 만족감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어떤 이 움직임,
앞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한 이제 짧게 치고 들어오는 약간 좀 날카로운 그런 쇼크가 되겠죠. 그런 쇼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승차감 저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대부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80에서 90%의 이 도로 환경에서는 이 서스펜션이 전해주는 그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 나빠서 뭐 꼭 뭐 에어 서스펜션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타협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 현대 팰리세이드 대중 브랜드죠. 네, 지금은 프리미엄이니까요. 자, 팰리세이드를 탈 때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 승차감 부분이었고 2열 3열의 승차감을 보면 사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가족용으로 구입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가끔은 좀 쓴웃음을 짓곤 했었는데 그 팰리세이드가 그대로 넘어와서 껍데기만 입고 나는 고급 시트를 입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상류층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사실은 완전히 좀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다행히 지금 제네시스 GV80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차를 탔을 때 이 전해지는 것들 어떤 이제 뭐 강성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강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헤르츠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MVH가 되겠죠. 거기서 오는 만족감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가령 이제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제품, 상품들을 놓고 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두드러지거든요. 가령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품이 어떤 서스펜션이 조금 더 하드하게 가더라도 그 하드함 자체가 단순한 딱딱함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럽고 세련된 단단함을 보여주는 만큼 네, 이것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차이가 존재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사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 어쨌든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열, 3열 승차감 현재 어떤 서스펜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평을 하고 싶네요. 자, 어떤 뭐 기본적인 그런 구성 또한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국산차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조금 이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자면 긴장하실 분들 계시겠죠. 자, 현대차가 잘하는 게 뭘까요? 자, 타사 대비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잘 세팅을 합니다. 자, 근데 대중 브랜드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죠. 뭐 사실 그랜저만 해도 뭐 G80과 비교를 했을 때 G80의 일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랜저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제 고가 상품이죠. 현재 모델은 또 최상급이기도 하니까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걸 놓고 나머지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놓고 보면 네,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대중 브랜드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퍼뜨려줘서 대중화를 시킨 것인데 역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보여줘야 될 어떤 그 부가적인 가치 면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렇게 왔을 때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제네시스의 주 타겟 자체가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역시 그냥 소재의 고급화라든지 어떤 그 라이드 핸들링 측면에서의 고급화에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현대차에 들어가는 걸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네시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더 높여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정말 적어도 한국차 그 중에 고급차 제네시스는 이게 다르더라, 야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뭐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 타겟이 약간 좀 엇갈리긴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이제 450 같은 경우 이제 뭐 비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직접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뭐 서스펜션도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일단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엔진 출력으로 놓고 보면은 차이가 나지만 발진 가속 성능에서도 네, GLE 쪽이 좀 더 빠릅니다. 무게라는 측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모델 다양한 장비 싣고 이 정도의 무게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역순으로 왔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발진 가속 성능을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6.35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0.1초 정도의 범위는 오차 범위 안에서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6.3초대를 찍는 차들과도 사실은 뭐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차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링컨 에비에이터 상당히 잘 달리는 모델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지금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뭐 2리터 엔진이긴 하지만 볼보의 XC90 T6와 비교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배기량 엔진이 보여주는 이제 6기통의 감성이라는 것 역시도 어떤 그 도움이 되는 만큼, 네, 뭐 가속 부분에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다만 이제 에코 모드에 있을 때가 약간 좀 더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이제 운전자의 요구가 있을 때 약간만 스로틀을 더 오픈할 수 있게끔 탄력성을 부여해주면, 네, 전반적인 다양한 환경에서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의 연비는 대략적으로 이제 한 11에서 많게는 이제 12km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대배기량 모델로서 어떤 고출력 모델로서는 수긍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만난 제네시스 GV80.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말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앞서 이제 무게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무게를 한번 볼까요? 2.3톤 정도가 되죠. 그리고 무게 배분이 더 중요한데, 이 정도라면 50대 50의 그런 비율을 상당히 잘 맞췄습니다. 뭐 50대 50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승용차에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이거 대충 하다가 어찌 보니 맞았더라 라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설계 의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래도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위상, 뭐 정말 작게는 이런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다만 이제 경량화라는 측면, 앞서 이제 장비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경량화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진짜 뭐 세계적인 그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현대차를 한 3대쯤 타다가 이제 이 미디어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차들을 겪으면서 난 뒤통수를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후에 어떤 그 차들을 볼 때 솔직히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떤 그 전환점이라는 게 있었죠. LF 소나타가 나오면서 차량 자체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세대 제네시스 모델을 놓고 보면 이제는 완성도, 단순하게 뭐 편의 장비는 뭐 예전부터 잘했죠. 공간 뽑는 거, 그런 거 외에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또한 이 소재에도 신경을 쓰게 되면서 적어도 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적정 수준 잘 찾아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줘서 좋네요. 아울러 그 타이어 공기압은 잘 맞춰주시고요. 공기압에 따라서 GV80도 승차감 차이가 제법 납니다. 오늘은 뭐 실제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GV80의 기본기를 알 수 있게 해줬던 최고성능 모델 GV80 3.5 터보를 만나봤습니다.